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16% 상승, 코스닥은 1.71%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다행이죠. 걱정이 좀 됐던 하루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요렇게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 전고점 재돌파 흐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여기서 만약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여기 이제 갭을 매꾸로 간다든지 아니면 21선까지는 또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투심이 급격하게 또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 조금 미는 것 같더니 말아 올리면서 코스닥은 전고점 박스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41선에 이렇게 되면 안착하기 하러 좀 가는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급락급등 또 급락급등 이런 뭐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긴 해서 뭐 또 내일 이렇게 밀었다가 또 이렇게 말았다가 이러면서 뭔가 좀 안정적인 안착보다는 굉장히 좀 흔드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희망사항이죠. 뭐 너무 흔들지 말고 이렇게 견조하게 안착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오늘까지의 모습만 봤을 때는 견조한 상승 흐름 쪽으로 무게를 좀 둬도 괜찮겠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여기 박스 상단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러 가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241선 안착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여기서 추가 조정이 나오지 않고 만약에 견조한 상승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번 구간 안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장을 견인했던 테마인 AI랑 2차 전지 섹터가 추가적으로 더 시장을 견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돌 것인지 이 부분을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상승 흐름으로 방향을 좀 잡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뭐 AI 같은 경우는 오늘 전체적으로 힘이 있다라기보다는 종목별로만 이렇게 힘이 있었고, 2차 전지도 좀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섹터가 좀 지수를 견인을 하려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전장에 HLB가 신호탄을 좀 쏴주면서요, 제약바이오 섹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최근에 뭐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게임주들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뭐 철강 쪽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환매 가능성 지금으로서 넘버원은 제약바이오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약바이오 쪽 보면은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대형주들도 괜찮았던 것 같을 때, 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쪽도 좀 많이 올랐고, 뭐 메지온도 좀 많이 올랐고, 뭐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이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일단 좀 보였고요. 셀트리온 애들도 좀 괜찮게 올랐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애들이 뭐 이번 뭐 얼마나 이 흐름을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수급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동을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또 이럴 때 빠르게 찾아가지고 어떤 애들이 바닥권에서 돌릴 준비를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뭐 주도주는 HLB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선박 사업을 물적 분할하고 바이오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흑자 전환 뉴스도 좀 있어가지고요. 오늘 시세가 상한가까지 갔네요. 일단 예전에 혹시 뭐 제 방송 또 오래 보신 분들은 HLB가 뭐 이땐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HLB 관련해서 제가 한번 언급드렸던 부분은 있어요. 이 종목이 보면은 정말 이 3만 원대 언저리만 오면 계속해서 시세를 줍니다. 보시면은 이때 이후로 요때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시세를 한번 줬죠. 그리고 또 하락한 후에 3만 원 언저리쯤에서 횡보하다가 또 한번 큰 시세를 한 5만 원까지 줬고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 3만 원대를 온 다음에 여기서 계속해서 추가 조정 없이 지지받으면서 횡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얘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 종목은 시세 주고 3만 원대 오면은 사가지고 놔두면은 또 한번 어떤 재료든지 붙여가지고 또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서
뭐 그런 식으로 스윙 중장기 투자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예전에 뭐 우스갯소리를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종목 오늘 오르는 거 보니까요. 제가 보면은 뭐 한 번씩 그래도 튀면 한 80%뭐 70%요 정도씩은 시세가 좀 나와주더라고요. 이때 당시는 뭐 임상재료라서 좀 재료의 사이즈가 좀 컸던 것 같고 이때는 한 100% 올랐을까요? 이때도 한 80%, 한 90% 정도 시세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한번 움직임이 시작이 됐으니까 어디까지 얘는 이번에는 어디까지 시세를 좀 줄런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HLB를 항상 이제 움직이는 세력들이 보면은 굉장히 시원시원해요. 항상 거의 비슷합니다. 이때 또 보시면은 시원시원하죠. 크게 조정 없이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 물론 이제 이런 구간들은 조금 변동폭이 있긴 했지만 매매를 해보기에 참 HLB가 움직이면 무조건 이 종목은 무조건이죠. 올릴 때도 보면은 좀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올려줘요. 분봉이든 일봉이든 보시면 이렇게 시원하게 올리고 시원하게 쌍봉 만들고 죽었죠. 야 이번에는 근데 이제 뉴스가 저도 보면서 일단 HLB라는 종목이 워낙 끼도 좋고 그래서요. 뭐 뉴스 크기 이런 거 굳이 개의치 않고 한 번 움직이면은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은 맞는데 뉴스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이번 이런 뉴스가 뭐 70%, 80%, 뭐 90%요 정도 땡길 수 있을 만한 뉴스인가? 사실은 조금 싶어가지고 일단 저도 일단 오늘 뭐 매매를 하긴 했지만 조금 더 지켜보려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지금 이제 또 121선 이렇게 돌파해 놓고 이런 상황이라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또 뭐 있고 시장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구간에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제약바이오가 오랫동안 소외를 받고 있다가 첫 순환매가 도는 자리에서 그 신호탄, 그러니까 대장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또 쉽게 죽지는 또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요런 애들이 많이 나오네요. 제가 방송에서 짝짓기 매매에 대해서 좀 멘트를 여러 번 저번 주 수요일인가 코스모학부터 시작해서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 보통의 그 짝짓기 매매는 분봉상에서의 어떤 짝짓기 매매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오늘 HLB가 상한가를 이렇게 이제 들어가려고 움직임이 나올 때 뭐 글로벌이나 생명과학 애들을 짝짓기 매매로 빠르게 매수해가지고 어떤 그 기대감을 먹는 매매 이런 걸로 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또 최근에는 뭐 위메이드 맥스가 뭐 상한가를 급등이 나오거나 상한가를 들어갈 때 빠르게 또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2등주, 3등주를 짝짓기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뭐 요런 것만 이제 짝짓기 매매로 또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트레이딩 하시거나 전업 하시는 분들이야 요런 짝짓기 매매를 뭐 하실 수 있겠지만 직장인 분들이나 뭐 장중에 오랫동안 항상 이렇게 이런 뭐 분봉을 볼 수가 없으신 분들은 요런 매매는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봉상 짝짓기 매매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거를 소개해 드렸던 게 코스모 화학이었죠. 코스모 화학 이날 2월 15일 날 방송에서 코스모 신소재가 보면 항상 먼저 좀 가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를 뒤따라서 코스모 화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보면 이제 종목 짝짓기 매매, 그러니까 일봉상의 짝짓기 매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모 화학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먼저 이렇게 이제 전고점에 도달하면서 시세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코스모 화학도 한번 움직임이 나와줄만 하죠. 그래서 제가 이날 소개를 좀 해드렸던 거고요. 바로 다음날 방송에서 멘트 드리고 바로 다음날 상한가가 일단 나왔는데 뭐 제가 뭐 상한가 갈 줄은 몰랐고요.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봉상의 어떤 그 짝짓기 매매를 말씀드린 거고 뭐 또 위메이드 맥스랑 위메이드도 또 오늘 일봉상의 어떤 짝짓기 매매가 가능한 부분이 또 나왔어요. 원래는 위메이드 맥스가
이제 어제까지는 대장, 저번 주 금요일까지는 대장 역할을 좀 했으나 위메이드가 오늘은 또 대장 역할로 바뀌었죠. 이렇게 보시면 위메이드 맥스가 241선을 돌파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메이드도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41선도 아직 터치를 못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위메이드가 241선까지는 좀 힘을 더 내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뭐 일봉상 짝짓기 매매가 또 가능한 영역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오늘 이제 HLB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HLB는 121선을 돌파해 놨고요. 일단 글로벌은 121선을 아직은 종가상 돌파를 못 해놨고, 차트적으로는 그나마 생명과학이 가장 위치적으로는 뭐 이평선들이 모여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뭐 좋아 보이긴 했는데요. 요 이제 뒤를 따라가는 건 사실 가격적으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애들이 이제 좀 더 따라가주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시세가 2등주로서 시세가 가장 많이 나온 애도 HLB 글로벌이었던 이유가 아마도 가격적으로 가장 밑에 구간에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HLB가 이제 뭐 내일 어떻게 봉을 뭐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갔을 때 HLB 글로벌이 그 뒤를 따라가는지 그렇게 되면은 한 241선까지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대장주가 바뀐다라고 하면, 뭐 대장이 바뀐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2등주가 대장주를 좀 따라간다라는 표현이 또 맞을 것 같네요.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SM 애들은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이브가 SM 12만 원 이상 오버페이 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주말간에 뉴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분위기가 많이 식을 수 있다라는 멘트 어제 방송에서 좀 드렸는데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죠. SM은 뭐 당연히 개파락 출발할 거라고 봤고 다른 애들은 다 하락할 거라고 봤고요. 이제 그나마 최근에 보면 SMCNC가 워낙 세력이 시원시원하다 보니까 뭐 뉴스 상관없이 땡기려면 또 땡길 수도 있는 애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서 혹시 오늘 뭐 라이프 디자인 SM 얘네들 다 개파락하고 빌빌거리는데 얘 혼자 단일가 해서 만약에 전일 종가를 넘겨주면 저는 한번 접근을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새겨내야 될 건 그건 것 같아요. 시장은 차트보다는 무조건 재료가 우선이죠. 재료에 의해서 차트가 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뭐 이제 시초가부터 얘도 하락하고 그다음에 힘 못 쓰고 계속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얘도 조금 이제 일단 오늘은 좀 어렵겠구나. 근데 오늘까지 하면 이제 또 단일가가 풀리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에서 일단 3% 땡겨놨네요. 내일 오전에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뭐 진짜 칠지 한번 치고 그냥 죽을지 그런 부분들 잘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재료 자체가 살짝 좀 차가워진 경향이 있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혹시 하더라도 뭐 소액으로만 좀 접근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도 전체적으로 반등이 좀 잘 나오기는 했습니다. 지금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또 뭐 꼭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시간에서 다 올라 있고 그러니까 시간에 보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것 같고 그래가지고 오픈엣지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는 게 AI 쪽에서 지금 오픈엣지 보시면은 얘도 뭐 제가 이날부터 언급을 굉장히 좀 많이 드렸던 예죠. 전고점을 넘겨놨고 돌파 안착 그 다음에 또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했던 애가 굉장히 그래도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고 AI라는 시장 주도 테마를 등에 업고 전고점을 넘겨놨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세를 뽑고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계속 좀 보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시간에 또 올려놨고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는 더 좀 치고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가지고요. 저도 관심 종목으로 좀 보고 있던 앤데 5%갭 띄워버리면은 이제 뭐 내일 접근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네요. 또 얘랑 또 같이 보고 있는 애가 로봇주 쪽에서 SBB테크를 보고 있어요. 얘는 그래도 자리 자체는 오픈 테크놀로지에 비하면은 조금 부담이 적은 자리입니다. 신규 상장했을 때 고점을 넘겨놓은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넘겨놓고 뽑고 죽이고 뽑고 요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얘도 이 어떤 이 흐름이 만약에 상승을 위한 흐름이라면 이제 막 여기 전고점을 넘겨놨으니까 어설프게 이렇게 치고 마무리 되지는 않지 않을까. 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얘가 이게 뭔가 준비한 거라면 최소한 한 요 정도는 뽑아줘야 마무리가 뭐 되더라도 되는 게 좀 더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이제 보내주고요. SBB 테크도 나쁘지 않아서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 그런 가운데 또 로봇주들이 오늘 장 막판에 보는데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너 정말 드디어 가나? 라는 생각으로 저도 좀 째리고 있고 일단 뭐 이때부터 제가 방송에서 기준선은 웬만하면은 이런 주도주가 기준선을 허무하게 이렇게 이탈하는 경우는 뭐 잘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한 5%에서 10% 정도 반등은 죽더라도 나와주고 죽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었고요. 저점 대비하면은 일단 한 5% 정도 반등은 나와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제 더 돌아 나가느냐. 예를 들면 이제 내일 이런 식으로 21선 뭐 돌파를 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붙여 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또 돌아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로봇주들 조금 관심은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로보스타도 여기서 바닥을 좀 다져놓고 얘도 이제 이런 구간, 이런 3만 원대를 만약에 이제 돌파가 어느 날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렇게 흐름 만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쪽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로보스타랑 SBB테크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만들어 가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뭐 AI 쪽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조금 끼 있고 핫하게 움직였던 애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셀바스랑 뭐 솔트룩스 애들이 너무 견조하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코난 테크놀로지 시장 여기서 만약에 꺾이지 않고 추가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다면 얘네들도 뭐 굳이 아직 이슈가 뭐 죽었다고 보긴 힘드니까 여기서 죽이기보다는 조금 더 시세를 가져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솔트룩스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꺾인 흐름을 3일 동안 매물 소화 굉장히 하면서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27,500원 요 구간을 또 하루 이틀 죽였다가 다시 재돌파한다든지 일단은 뭐 전고점까지 3만 원까지는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추적을 뭐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심 종목은 셀바스 AI 뭐 매물도 없고 여기서 뭐 갑자기 뭐 급락이 나온다거나 그럴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솔트룩스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원조 대장격이긴 한데 전고점 혹은 뭐 전고점 돌파 시장 분위기 좀 보면서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겠느냐. 코난도 요렇게 죽으면은 쌍봉이고요. 여기서 재차 이렇게 가면은 전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약간 헤드앤숄더 모양이 되는 거고요. 궁금하네요. 어떻게 될지. 일단 AI는 이렇게 세 종목 정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애들은 이게
오늘 기술적 반등인지 다시 차트의 흐름을 만들어갈 생각인 건지 조금 확인을 하고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은 요거 가지고는 좀 힘듭니다. 그냥 단순 기술적 반등 나온 거일 수도 있어서 최소한 또 이런 식으로 봉을 만들어가주는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일정도 별게 좀 없고요. 주목할 만한 거는 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정도 제외하면은 딱히 볼 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다올인베스트 이제 우리금융 피인수 되는 게 3월 안에 아마 뭐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뭐 맞춰가지고 한 번 정도 더 파동이 나올 수 있을지 요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인수 뭐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약간 피날레 슈팅 같은 느낌 그러고 이제 죽겠죠 재료 소멸 느낌으로 그 정도 말고 뭐 뉴스도 딱히 지금 볼 게 없고 어제 제가 이제 테슬라의 3월 1일 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략을 밝힌다. 그러니까 인베스터 데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맞춰가지고 혹시 신재생 쪽이 그러니까 뭐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오늘 뭐 바로 들어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일정이 이제 3월 1일이니까 뭐 이번 주 말이나 혹은 다음 주 정도에 얘네들이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가서 아 얘네들이 이 재료로 움직임이 나오는구나라고 하고 그때 관심을 뭐 가져보면 사실은 되는 거였는데 괜히 어저께 말씀을 좀 드렸나 싶더라고요 오늘. 아, 하나솔루션이랑 뭐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뭐 SDN 같은 애들 좀 뭐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긴 했는데 얘가 갑자기 오늘 급락이 나와서 도대체 뭔 일이지라고 좀 찾아봤는데 무증을 또 안 했다고 해요. 근데 원래 무증 뭐 하던 애들도 아니고 3년 연속으로 무증 안 하던 애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영업 뭐 이번에 이제 최고 매출을 달성해서 그 기대감이 컸는데 이제 무증을 안 했다라는 논리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싶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보니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됐네요. 공매도 엄청 쳤나 본데 근데 또 요새 또 뭐 보시면은 이런 식의 흐름들도 꽤 많았던 종목이라서 막 진짜 급락 후에 어떤 투매 구간에서 저점 잡고 이렇게 땡긴다든지 얘도 보면은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런 구간.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좀 땡기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 조금 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에너지는 그냥 하나솔루션 따라서 그냥 하락이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얘네 둘만 뭐 떨어졌고 제가 어저께 이제 뭐 보자고 했었던 예를 들어 테마주들 SDN이나 뭐 이런 애들은 뭐 크게 그건 없거든요. 뭐 시장 오른 거 대비하면은 영향이 투심의 영향은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SDN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약에 만들어 가요. 그 아까 그 말씀드린 인베스터 데이 재료를 앞두고 그렇게 되면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 가다가 인베스터 데이 재료 앞두고 뭐 조금 사봤다가 오르면 땡큐고요. 만약에 재료가 반영이 안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재료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하락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뭐 짧게 그냥 뭐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좀 어제 멘트는 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뭐 태양광 쪽도 저도 왜 조금 저도 실망스러웠냐면 이제 뭐 AI랑 2차 전지로 지수 땡길 만큼 땡겼고 여기서 조금 더 시장이 견조하게 흘러가면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테마랑 섹터들도 한 번씩은 또 이제 순환매가 돌아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약바이오 한번 또 2, 3일 치고 그 다음에 또 어딘가로 수급이 이동해서 또 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섹터나 테마를 이동해서 치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뭐 2차 전지 반도체도 조금 그래도 순환매 돌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애들이 제약 쪽이랑 뭐 신재생 쪽도 꽤 많이 지금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오늘의 약간 이제 하나솔루션이나 얘네들의 하락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거는 같습니다.
네, 뭐 지켜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럼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료 리딩방 안내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